플랜 B 스탁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좀 오랜만에 들고 왔죠? 좀 설명해 드릴 게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오늘 이것저것 준비해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투자 이유와 존버 이유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 말씀드렸었고 지난 제 방송 혹시 기억하시나요? 빅픽처는 합병이다. 근데 오늘 요 앞에 중단기 빅픽처라는 말을 새로 적어 볼게요. 오늘은 이 중장기 빅픽처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해 드릴 생각이에요. 어떠신가요? 지난 과거에 2017년에부터 18년까지 상승할 때 요 재료로 갔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알고서 앞으로는 먹자, 같이 먹자, 뭐 이런 마음으로 방송했는데 더 크게 한번 가보자고요. 너무 이유가 많지만 방송 하나에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방송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특허 만료와 2030년까지의 이 백조 시장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적어왔는데 R&D 투자. 제가 맨날 R&D 투자가 중요하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맨날 말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당연히 아시는 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주가랑 관계가 있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직접 증명해드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한번 가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이제 제 설명을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외치는 사람이고 플랜브이 스탁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방송 성격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유는 저는 삼형제 모두의 주주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강성주주고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추천이라는 방송이기보다는 플랜브이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타셨다면 언제나 말씀드리죠. 내리시지 말라. 방송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2달 4주차에 시작이 됐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조금 있으면 이제 3달이 되겠네요. 다음 주면. 그동안 이제 18,000명 이상의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플랜V의 든든한 백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꼭 박아주셔서 플랜V의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타이밍의 귀재. 셀트리온은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제 기준에선 모두 다 1희 1비 거리밖에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특정 어떤 뉴스나 기사나 재료든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오히려 빠지면 헷갈리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스스로 악재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나 스스로 악재를 만들지 말라고 하죠. 특정한 좋은 재료나 나쁜 재료라고 인식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세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접근 상당히 위험합니다. 중장기 투자 이런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접근 방법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R&D 투자와 이 특허권 만료 2030년까지 100조 파이가 열려요. 지난 과거에는 40조 파이였다는 말이죠. 배 이상의 파이가 열리는데 과연 주가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타이밍의 귀재인 셀트리온 그룹이 향후 10년 타이밍도 맞출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조금 조금 이제 훑어보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먼저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난 10년의 체크가 반드시 필요해요. 과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것을 만들어 왔고 이룩하고 성공해 왔는지 그러면은 그런 능력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은 어떨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먼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허 만료와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즉, 지난 10년 동안 셀트리온은 주가 상승을 해왔는데 진짜 이 특허 만료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요. 한 2009년도, 8년도에서 9년도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셀트리온은 장기로 접근할 주식이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매년 영업이익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로 접근해야 하며 진짜 승부수는 2013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2013년 이후로 유럽 지역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시장에 뉴스 기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당시 회사는 셀트리온 그룹은 2015년까지 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규모를 40조 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입니다. 그런 것들의 시장 규모를 40조 원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스는 이런 걸 의미해요. 2010년부터 셀트리온이 기대가 된대요. 근데 실제로 이 2010년 이후로 시세는 올랐어요. 근데 이런 거지 같은 핸들링이 중간에 나왔었죠. 제가 이 기간에 대한 방송은 또 지난 방송에 했었는데 그런 걸 넘어가서 진짜 승부수가 2013년 이후라고 했는데 막상 2013년 되자마자 별 말도 안 되는 일. 이 당시 이제 제가 방송도 했지만 하한가를 3방 연속으로 맞았던 셀트리온의 역사가 있었어요. 3일 연속 하한가. 이 당시가 이제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한번 흔들고 그 사이에 뭐 분식회계설도 나오고 특허권 소송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 이날 2015년 2월 6일 이제 기억이 나는데 호스피라의 죄송합니다. 화이자의 호스피라 인수 그 재료로 시세가 뜨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세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주주가 아니었을까요, 이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수없이 실전 투자 관련된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일단은 지난 진짜 승부는 2013년 이후다라고 했고 실제로 주가는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공유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올랐고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단기 모멘텀인 합병, 코로나, 실적 이것 아닌 중장기 모멘텀을 또 한번 살펴본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를 넘어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랬지? 여기 적어왔어요. 이 특허 만료 시기에 대한 거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머리 아프시니까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 빨간색은 레미케이드 특허 만료를 의미하고 이 파란색은 허셉틴 그리고 이 분홍색은 리툭산 특허 만료를 나타내는데 한번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되 중요한 거는 2013년에서 2014년 이 바이오 원약들의 유럽 특허가 만료됐다는 거죠. 즉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갔잖아요. 그쵸?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미국 특허가 만료된 거예요. 2016년부터 19년.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기가 될 거예요. 더 크게 잡아보면은 이런 그림이 잡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특허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과거에 이렇게 작아 보이는 요것들이 당시의 시세를 확대해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루하고 변동성도 컸던 시장이란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유럽 특허가 만료된 이후 일정 시점에 셀트리온이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올리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재료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죠. 합병과 코로나 실적도 있지만 얘를 간과하면 안 되고 이거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셀트리온의 대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과거에 유럽 특허권 만료에 대한 것과 미국 특허권 만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거고, 특허권 만료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유럽 특허 만료가 증명해 주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신기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볼 것도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볼 것도 없다?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R&D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게 이제 최근 보고서, 즉 뉴스 같은 것들을 제가 짜집기를 해왔는데 10년 전의 뉴스는 40조 원 시장 규모 파이였지만 지금은 2030년까지 앞으로의 10년은 약 100조 원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2023년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졌네요. 2023년까지 영업이익 각각 연평균 40에서 45%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 10년 전과 똑같아요. 성장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단기 시세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큰 일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가 2배 이상인데다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추가적으로 적어드릴게요. 미국,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쉽게 예를 들면 그것들의 바이오 원약의 특허가 이미 만료가 됐고 그건 시세에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점유율 아직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계속 넓혀갈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은 소리 없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코로나 테마가 또 타고 있는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의 10년은 백조파이의 바이오 시밀러가 열린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R&D 투자로 넘어와 볼게요. R&D 투자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래 R&D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주가가 진짜 올라?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쭉 셀트리온의 지난 10년을. 그래서 이거를 또 차트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봐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간단하게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일정 시점 중간중간 뭐 1일 뭐 매출액 대비 비율일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절대 금액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1위를 계속 달성해요. 최근에는 2018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이 1위고 R&D 투자 비율 1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절대 금액 1위입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1위예요. 3천억이 넘고요. 지난 10년 전에 8, 90억 수준이었던 게 3, 40배가 올라서 3천억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정말 재미있는 거는 8, 90억이었을 당시 시가총액이 1조였고요. 이 당시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1조였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R&D 투자를 3천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입니다. 근데 2019년 말 셀트리온 삼형제의 종가를 모두 합산해 보니까 33.4조가 나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3, 40배 R&D 투자 비용이 늘어난 배수와 시가총액의 증가가 비슷하다는 거죠. 이걸로만 봐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냥 숫자로 들고 온 거예요. 물론 주의점은 있죠. 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적으로 비례를 할까? 그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율이 낮아져도 시가총액은 훨씬 커질 수 있고요. R&D 투자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또 산으로 가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R&D와 주가는 관련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시기는 또 유럽 특허권 만료 시기와도 겹치죠. 근데 이 시기에 셀트리온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R&D에. 또 그 사이에 시세는 기어다녀요. 어떻습니까?
이 기간들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 지루했지만 회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허권 만료도 유럽 만료가 벌어졌던 거고 지금은 2018년, 19년 시세는 정말 힘들게 빠졌지만 그 사이에 마치 지난 과거와 같이 회사는 매출액 대비 금액으로 R&D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셀케의 직판체제 전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또한 그 사이에 2016년도에서 19년까지 미국 특허 만료까지 완료됐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제가 언제나 형님, 누님 분들한테 인사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회사의 확신을 갖고 견디신 분들이 지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기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저는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언제나 저는 말씀드리죠. 제발 빨리 가지 말라고. 그죠? 우리도 이 시기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시니까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또 풀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 집중했다. 그리고 시세는 그 이후 일정 시점 타이밍을 맞춰 셀트리는 올려줬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고 R&D 투자 일정 시점에 셀트리를 맞춰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특허권 만료에 미국 특허권 만료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백조 시장이 열린다. 어떻습니까? 개인이 K바이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셀트리온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포텐이 많이 터지는데 물론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R&D에 대한 거를 제가 주가와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셀트리온은 계속 중장기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뒷부분 여기로 넘어오면은 지난 10년의 데자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제 방송 첫 부분에 지난 10년을 파악해야 앞으로의 10년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또 그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신고가 안 가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 막말로 40만 원 위에 안 갔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 글쎄요. 절대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다. 다시 얘기를 넘어올게요. 그리고 이 특허권 만료 그리고 R&D 투자에 추가적으로 이걸 또 한번 인식해 보자고요. 대세 상승 파동이 전환됐다는 거. 제 지난 방송 기억하시나요? 이게 연봉 차트입니다. 이 하나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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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에요. 이게 11년, 이게 11-1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승을 했고 그 사이에 유럽 특허 만료와 40초 파이 재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합병이 아니라 거래소 이전 상장과 실적, 셀케 IPO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10년 동안 상승했다가 2년 동안 눌리고 216808원을 2020년도에 돌파하면서 연봉의 파동을 꺾음으로써 시나리오는 이 첫 번째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이거일 수가 없다고 수없이 설명해 드렸죠. 왜냐면 바닥에 박혔으니까. 따라서 시나리오는 요거블로밖에 안 나온다. 그 근거 중에 하나를 또 제시해 드린 거고 이 파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연봉의 파동이 꺾였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간의 시세를 의미하거든요. 2차 퀀텀 점프를 예고한다는 거죠. 요거까지 머리 한번 인식시켜 주실래요? 그러면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단기적인 뉴스 기사, 그죠? 뭐가 승인이 나고 뭐 추가 승인을 권고했다는 등등등 그런 건 10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제나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마다 하루하루 시세를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셀트리온 뚫고 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 특허권 만료와 R&D 투자 그리고 대세 상승 파동까지 한번 점검해 봤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들도 코로나 테마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시대와 세상이 돕는다. 천운을 타고난 셀트리온 그룹으로 적어봤어요.
뭐 우리한테 신속 진단 키트 이제 7월에 나온다고 하고 뭐 치료제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치료제 자체도 개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약물인 램시마를 또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영국에서 진행하고 이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30대 환자가 호전되고 완치가 된 그건 증명된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백신도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우리 걸로 이름으로 해서 파는 우리가 빨대를 꽂고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코로나 테마 50에서 100개 종목의 국내 증시에서 지금 50개에서 이상이 코로나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코로나가 전부지만 우리한테 일부다. 우린 플러스 알파다. 우리한테는 언제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허권 만료. 오늘 얘기로 들면은 미 특허 만료. 그리고 2030년까지 100조 파이. 그리고 램시마, 트루시마, 허지마, 플러스 램시마, SC, 휴미라 등등등 신규 바이오 시밀러. 거기에 합성 신약 개발하고 있고 출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하고 있고 출시할 거란 말이죠. 끝이 없어요.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 파이지 이쪽 파이로 넘어가면은 셀트리온의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제 기준에선. 물론 가봐야 안다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해되시죠? 일단은 큰 그림을 잡아드렸고 요게 덤으로 왔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그림과 큰 생각을 가지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간단한 건 이거예요. 생로병사는 불멸의 섹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섹터. 그 섹터의 중심, 바로 셀트리온 그룹이 있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 수없이 반복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핵심만 가볍게 정리해드리면은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30%대의 성장을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정확하게 2030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방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성장을 한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고성장. 그리고 이 고령화에 따른, 즉 2014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5%에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25%로 늘어나는데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 그분들의 소비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건강을 위해서 의료에 쓴다는 거죠. 의료 수요가 증대된다는 이 빅피처, 시대의 흐름이 있고 각국 세계 국가들은 의료 지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그리고 그 제품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면 효율은 같은데 가격이 싸니까 재정 부담이 덜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없이 설명해 드렸죠. 셀트리온 그룹의 경쟁 기업 얘네들이 아무리 출연해봤자 우리들이 왜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 적어드린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택도 없죠. 근데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렸고 뭐 포인트는 셀케의 직판 체제 그리고 공장 증설에 따른 원가 절감 및 경쟁력 상승 그죠? 그리고 기존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머의 매출 점유율 증대 이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테마를 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 그 외에 바이오 베터인 램시마 SC 그리고 휴미라 등 그 외에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바이오 시밀러가 쭉쭉쭉쭉 나온다 이거죠. 그 100조 파이를 먹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당장 램시마 SC만 해도 회사 목표가 20조 정도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장난 아니지 않나요? 어찌됐든 얘기를 언제나 저 이건 공부하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램시마 SC 이건 제가 방송할 생각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제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딱 이거예요. 제가 R&D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매출이 잘 일어나는가 이건 분기나 반기 혹은 사업보고서 같은 거를 실적을 매년 혹은 매분기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중간중간 안 좋다? 그럼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지
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2018년에서 2019년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 지루하셨잖아요. 그거 아니었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불안해하거나 지루했을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회예요, 무조건. 시세가 지루한 거는 지루함이 아니라 기회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여러분들의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앞전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드리고 뒷부분엔 더 쉽게 정리를 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격이 겹치는 게 2015년 특허 만료 40조 시장, 2030년까지는 100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고 2018년부터 19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물론 17년, 16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2013년, 14년에는 유럽 특허 만료 16년, 19년은 미국 특허 만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벌어질 이런 일들 때문에 미래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중장기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글로 쭉 써온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를 넘으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2008년부터 R&D 투자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주가와의 상관관계, 연관성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허 만료와 바이오 3총사, 이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의 매출, 그쵸? 그리고 R&D 투자, 이런 것들과 2017년도엔 이 이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시세가 폭발한 거예요, 중장기로. 단순하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앞으로도 뭐 요만큼 벌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더 크게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뭘까요, 그러면은? 100조 시장 바이오 시밀러 특허가 2030년까지 만료되고 바이오 3총사,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 뿐만 아니라 바이오 베터인 램시마 SC 그리고 새로운 뭐 휴미라 시밀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계속 지수적으로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받고 복제약이나 신약이 나오는 거죠. 거기 플러스 미국 특허 만료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지루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집중적으로 이 모든 것들과 합병과 코로나 테마 그리고 실적 쫙 받쳐주면서 2차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1차 퀀텀 점프였고 이거는 또 이 연봉의 파동과도 이어져요. 그죠?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해요.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면요. 차트 분석을 딱딱딱 다 들어맞아요. 지금 이게 연봉이지만 주봉, 월봉, 일봉으로 해도 다 들어맞거든요. 저는 이제 큰 그림을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파동 때문에 또 근거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첫 번째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 여기에 걱정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런 순리적인 얘기는 삼성전자나 우선주 있죠. 이 친구들이 포함된 방송에서 많이 다뤘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 큰 그림. 그죠? 주식 시장에 대한 것.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고, 코스피 200은 어떻게 되고, 이 순환 구조에 의해서 주식 시장을 간다.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불안하신 분들, 증시가 불안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램시마, 트루시마, 허주마든 램시마, SC든 그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공부, 회사에 대한 공부, 제 기준에서는 상식이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고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제 방송을 포함해서. 하지만 이것과 실전은 다르다는 거죠. 언제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실전 투자는 다르다. 방송 하나만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전 투자의 실질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셀트리온 삼형제에서 많이 다뤘고 그런 것들이 비단 셀트리온 종목 투자 이 종목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접근 방법들은 다른 종목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가능한 게 아니라 정답이에요. 이런 접근 자체가. 언제나 저는 외치잖아요. 올바른 투자 습관, 회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재료 분석을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가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서 방송한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종목은 많아요. 근데 물론 제 기준에서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건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10년 뒤도 맑아 보이는 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죠. 삼성열차와 셀트열차.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형제. 이 친구들은 저는 언제나 자신감 있게 방송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지난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까먹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시세가 미래 일정 시점에 폭락하든 혹은 급등하든 급등하면은 단기적으로 계속 날아갈 것만 같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이런 좋은 종목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큰 그림들을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받고 세부적인 내용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제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만 전 기본적으로는 스스로의 학습 이거를 언제나 강조해 드려요. 저는 언제나 전업 투자자분들을 응원하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큰형님 큰누님 분들은 항상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요. 아시죠?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일비하시고 어떤 뉴스 기사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집착하실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마음 편하게 중장기를 호흡 길게 가지고 가시고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눌러주셔서 제 다음 방송도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알림 설정 해주셔가지고 플랜 V 방송을 이런저런 방송들을 다 응원해 주셨으면 전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카페나 전화번호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 같은데 다는 건 사기꾼이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먹자. 마음을 곱겠으면 복이 올까? 네. 이미 복이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꼭 구독자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말씀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같이 먹자. 계좌 수익률은 중장기 투자 기준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같이 먹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딱 두 그룹만 강조하는 거 아시죠? 네. 물론 다른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어찌됐든 일단은 제 방송은 그래서 유튜브 검색에 플랜 V 스타 검색하시면은 이것저것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른 방송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채널에 오셔서 이런저런 다양한 방송들도 또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무엇보다도 잊지 마세요. 항상 그림을 크게 앞으로의 10년 중장기 투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셀트리온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우리들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 마인드 잊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단기 빅피처와 중장기 빅피처를 좀 구분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면서 플랜 V는 또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뵐게요.